크리스천 문학나무 2020 봄호 특집 작가 안영의 나의 신앙 나의 문학 자선 꽁트 대희년의 나눔. 안영. 아름다운 5월 실록이 막 움트는데 소피아 씨는 계절을 즐길 겨를도 없다. 50대 여동생이 유방암으로 입원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오늘도 병원에 갔다가 오후 4시쯤 집에 들어왔다. 신발도 벗기 전에 전화벨이 울린다. 아이고 바빠라. 여보세요? 네. 저는 반포에서 이웃에 살았던 율리아나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을 꼭 좀 뵙고 싶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집에 계실 거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무슨 일인지.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꼭 좀 시간 내주세요. 시간이라고? 소피아 씨는 잠시 생각한다. 요즘 너무나 바쁜데 또 무슨 일을 부탁하려나? 얼마 전에는 교우라면서 학생 지도 문제 때문에 상의할 일이 있다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마침 힘이 닿는 일이어서 먼저 있던 학교의 동료와 연락을 취하며 도와주었다. 그렇게 시간 걸리는 일이면 곤란한데 어쩌지. 소피아 씨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만 대답은 달리 나왔다. 네, 그러죠. 오시는 길은 아십니까? 네, 아파트 동수만 알려주세요. 소피아 씨는 이상히 여기면서도 거절 못하는 성격 때문에 순순히 알려주었다. 반포라면 그네가 살던 곳이다. 율리아나라고 하는 걸 보면 성당에도 같이 다닌 것 같다. 5시쯤 되자 그네가 왔다. 수수한 차림의 중년 부인으로 얼굴빛도 조금 안 좋았다. 예상대로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온 것인 듯. 저는 선생님을 잘 알아요. 미주 아파트에 사셨었지요. 저는 그때 지하 슈퍼에서 신발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나갈 때마다 방긋 웃으며 인사해 주시고 애들 데리고 와서 신발도 사주시면서 열심히 살자고 격려도 해주시고 했지요. 그래서 늘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사를 가버리셨어요. 그 뒤 그냥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작년이었어요. 제가 잠원 성당에 다니는데 부활 판공 때였어요. 저희 신부님이 판공 보석으로 책 읽기를 권하셨어요. 2가지 책을 권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선생님의 아름다운 귀향이었어요. 네, 그 신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정화영 신부님이시지요. 모르는 분인데 고맙기도 하군요. 그래서요? 책을 펴자 사진이 나왔는데 나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어머나, 미주 아파트의 그분 하면서 저는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많이 울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신부님께도 자랑했지요. 같은 동네에 살던 선생님이라고. 자세히 보니 본 듯한 얼굴이기도 하다. 미주 아파트라면 15년 전 살던 곳인데. 아니, 그런 일도 있었군요. 고해성사 보석으로 책 읽기. 참 멋지네요. 그런데 선생님 죄송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인은 본론을 꺼낼 모양이다. 소피아 씨는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내게 필요한 것은 시간일까 돈일까 하고 생각했다. 평소 남이 도움을 청할 때 될 수만 있다면 거절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사는 터라 이 여인의 경우도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요즘 너무 바빠 시간을 내기란 퍽 어려울 것 같은데 난감하다. IMF 이후 애들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 3채 다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집을 비워야 해서 변두리 여인숙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증발해버렸고요. 아들은 군 복무 중이고 딸과 둘이서 울며지새였지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무심치 않으셔서 딸이 그 어렵다는 취직이 되어 조금이나마 벌고 남편도 돌아왔어요.
다행히 아파트 경비로 취직도 되었고요. 아들도 군에서 돌아와 복학하게 되었지요. 그럭저럭 지하 3방이나마 얻어서 온 가족이 함께 사니 행복해요. 그런데 자매님, 한 가지만 도와주세요. 아들 등록금이 모자라서 재등록 기간까지 놓치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어요. 그네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등록금 고지서다. 정말 저희 좀 살려주세요. 소피아 씨는 가슴이 철렁한다. 등록금이면 상당한 액수일 텐데 이건 시간보다 더한 요구가 아닌가. 일부는 냈고 이것만 내면 되거든요. 마지막 등록금이에요. 이것만 내면 졸업하고 취직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소피아 씨는 오죽하면 이러랴 싶어 고지서를 들여다보았다. 작은 숫자가 겨우 보인다. 1196500 119만 6,500원. 일부는 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다. 사실은 일주일 전쯤 꿈에 선생님이 나타나서 까만 신발을 한 켤레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사양했더니 꼭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등록금 마련 때문에 애를 태우다가 갑자기 그 꿈 생각이 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왔어요. 딸 월급이 나오면 갚을게요. 산업 디자인 공부를 했는데 월급이 110만 원이 나온다니까 제가 한 달에 20만 원씩 갚을게요. 기한은 언제까지인데요? 내일까지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마리아회에서 3년간 수도 생활하다가 나왔어요. 저를 믿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 네. 그러셨어요? 율리아나는 눈물을 흘린다. 소피아 씨는 마음이 아프다. 왜 곳곳에 이런 시련들이 있을까? 동생도 지금 암 2병으로 온 가족이 시달리고 있다. 주님, 모두에게 평화가 오는 날은 언제입니까? 소피아 씨는 휴지를 뽑아 그네에게 건네며 말한다. 사실 지금 제 통장에는 그만한 돈은 없는데 제가 어떻게 마련해서 내일까지 보내도록 해볼게요. 소피아 씨는 그네에게 통장 번호를 적어달라고 종이를 내민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 번호도 써서 준다. 이상도 하지. 실은 통장에 80만 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율리아나 씨 들어오기 몇 분 전 친구가 한참 전에 빌려간 돈 200만 원을 오늘 넣었다고 전화를 주었다. 하느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내신 모양이다. 소피아 씨는 전화번호도 묻지 않았다. 그네가 자기 통장 번호 적을 때 스스로 적어주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그냥 통장 번호만 적어주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믿고 싶었다. 곧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소피아 씨는 먼 길 어서 가라고 재촉하며 교통비에라도 쓰라고 지갑에서 돈 2만 원을 꺼내 주었다. 그네는 펄쩍 뛴다.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린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서 들어가세요. 소피아 씨는 그네가 하도 완강히 거절하는 바람에 내민 손을 거두었다. 그네를 보내고 묘한 기분을 가라앉힌 뒤 겨우 저녁 한술을 먹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다. 소피아 씨와 같은 성당의 홍보분과 위원장이요 옛 교직 시절 제자이기도 한 글라라 씨다. 선생님 오늘은 계셨군요. 여러 번 전화드렸어요. 통화 안 계시더라고요. 헬레나랑 만나서 저녁 먹었거든요. 조금 후에 잠깐 들를게요. 두 사람은 여고 동창이다. 어느새 50줄이 넘어 동생 같고 친구 같은 제자들이다. 소피아 씨는 생각한다. 에고 가정생활 하랴 성당 봉사하랴 시간이 금쪽이련만 또 스승의 날이라고 나를 찾았던가 보네. 잊지 않고 전화만 주어도 고마운데 꼭 저렇게 인사를 차리는군.
두 사람은 귀한 선물을 사들고 왔다. 클라라 씨는 예쁜 잠옷, 헬레나 씨는 과일 한 바구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다가 갑자기 클라라 씨가 소피아에게 묻는다. 선생님, 혹시 반포에서 누가 전화 안 했던가요? 반포? 왜 갑자기? 소피아 씨는 깜짝 놀란다. 아니, 며칠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성당에 왔어요. 사무실에서 선생님 주소를 묻는 거예요. 마침 저희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요. 수수한 아주머니인데 반포에 계실 때 잘 알고 지냈다며 꼭 좀 뵙고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괜히 궁금해서요. 그새 전화 여러 번 드려도 안 계시고. 아, 소피아 씨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날 우리 집에 왔었다가 내가 없어서 못 만나고 간 모양이구나. 요즘 동생 병원으로 어디로 하도 바쁘게 돌아다니는 바람에 거의 집에 없었더니만. 소피아 씨는 바로 조금 전에 겪은 일을 다 들려주었다. 어머나 세상에. 두 사람이 너무 놀란다. 선생님 죄송하네요. 괜히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네요. 무슨 소리야. 클라라 없었으면 딴 데서는 못하나? 그나저나 잘 갚아야 할 텐데 하여간 선생님은 마음이 약해서. 생각해봐. 우리도 자식 키워서 알잖아. 등록금 때문이라는데 어쩌겠어. 어쩐지 갚을 것 같긴 하네요. 기다려봐요 선생님. 하느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야. 친구가 돈 넣은 걸 어찌 아시고. 참 선생님도 걱정스럽기만 한데 웃음이 나세요. 그러게.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진짜 놀랍지 않나? 나 혼자 도와주고 나서 쓸쓸해할까 봐 자네들을 보내 이렇게 채워주고 계시잖아. 다음날 소피아 씨는 바로 은행에 가서 율리아나에게 돈 120만 원을 붙였다. 그리고 한 달 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어 보았다. 한 달 뒤에도 또 한 달 뒤에도. 3번을 찍고 나서 소피아 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주님, 알겠습니다. 금년은 대희년이지요. 원래 당신께서 똑같이 분배했다는 사유재산.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빈부의 차가 생기기 시작하자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만이라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빚을 탕감하게 하시고 나눔의 정신으로 살라고 강조하신 주님. 그래요. 금년은 더구나 2000년 대희년입니다. 그렇게 다급한 사람을 제게 보내신 주님 뜻 알겠습니다. 그럼요. 나누어야지요. 언젠가 제가 다급할 때 주님께서는 또 저를 위해 누군가를 저의 구세주로 보내주시겠지요. 참으로 오묘하신 우리 주님, 찬미 받으소서. 소피아 씨는 문득 암으로 투병 중인 동생이 완쾌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